전통 문화에는 겹겹이 쌓인 시간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념을 가지고 지켜온 사람의 마음과 또 축적된 지혜가 단단하게 굳은 결과일 텐데요. 오늘은 대를 이어서 철 7장의 맥을 잇고 계신 서울시 무형유산 7장 보유자 손대현 선생님, 또 그 아드님이신 전승교육사 손문규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기도 하고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60여 년간 이 오치를 오롯이 해온 7장 손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버님이자 스승님이신 오칠 장인이신 조칠 장인 그 손대현 선생님 밑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손문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7장을 7짱이라고 하는군요. 그게 이제 통용되는 발음인가 보죠? 그렇죠. 7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7의 장인이니 7장.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서 발음하겠습니다. 손대현 장인께서 호가 지킬 수 골짜기 곡 해서 수곡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호를 짓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해오면서 네. 저의 쓰던 호는 무정이라는 호를 사용을 했었어요. 네네. 저 뜰정 무성할 무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무정이라는 호를 지인분이 이제 추천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1997년도 요때 스승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스승님을 뵈러 갔었는데 그 스승님께서 이제 그 수곡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주시고 유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전자, 성자, 규자 전성교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의 바로 또 그 스승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 스승님 곁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전성교 선생님은 이제 그 우리 그 조선 왕조 그 마지막 그 이제 왕조 시대에 그 상공의 양아들이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상공의 양아들이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어떤 나전칠기 작품들 왕과 왕비가 쓰는 그런 작품들을 수리도 하고 이제 거기서 보수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시죠. 근데 그럼 이분하고 수곡이라는 호가 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성교 선생님의 호가 수곡이세요. 아, 이분의 호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바로 위 네. 스승님께서 그 호를 이제 본인이 평생을 사용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런 내력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네. 이 수국의 호를 사용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좀 잊고 있었는데 그 후로 한 6개월 만에 스승님 자꾸 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네.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상조 노릇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게 스승님의 유언이구나, 이 유지를 받들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수곡의 호를 사용하게 되었죠. 이 호를 쓰라는 게 스승님의 유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리 됐죠. 그러면 전성규 선생님의 호였으면 그 할아버지 선생님의 일대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일대 전성규 네. 선생님, 네. 2대 민종태 선생님, 그리고 이제 3대 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죠. 그 호가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네네. 멋있는데요. 호로도 이름 그 이름에 어떤 그 무게가 많이 느껴지시겠어요. 네. 그래서 스승님께서는 네. 그 수곡이라는 의미는 조그만 골짜기를 지키는 의미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나전칠기 57의 그 전 과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인정하신 거고 네. 또 애정하는 제자니까 네. 호를 물려주시기도 했을 텐데 이제 서울시 무형유산 7장 보유자십니다. 그렇죠. 7장이 뭔가요? 사실 7장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나무를 짜서 어떤 네. 형태를 하나 완성이 되면 네.
그때 이제 온나무 수액으로 칠을 하고 이제 단계 거쳐서 이제 완성을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칠하면 다시 이제 나전칠기라는 또 단어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전은 즉 조개를 가공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문양으로 칠장은 이제 나무에다 오칠을 해서 이제 마감을 하는 상태인데 그 나전의 문양과 그 오칠의 과정이 합쳐졌을 때 나전칠기 작품이 이제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칠장은 이제 칠을 해서 어떤 것을 완성시키는 전 과정을 관리하고 마감하는 장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온나무 수액이 칠액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 온나무로 오칠을 하면 무슨 장점이 있나요? 뭐 우선 기본적으로 오칠을 하게 되면은 그 좀 더 나무가 견고해지고요. 그리고 방수성이 생기고 물도 차지 않고 그리고 방충 효과로서 벌레도 끼지 않고요. 여러 가지 천연 재료로서 훌륭한 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레도 안 끼나요? 예,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오칠 성분 자체에 그런 게 있어갖고 네. 뭐 사찰이나 이런데 그 한옥 같은데 오칠을 하게 되면 그 벌레들이 안 낀다고 하더라고요. 막 나무를 갉아먹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기나 보죠. 예, 그렇죠. 오칠 같은 경우에 온나무 그 알러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성분 때문에 벌레가 싫어하나요? 아마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벌레도 알러지가 있나 보죠. 예, 나전칠기 항균 네.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무슨 아마도 효과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항균 효과. 항균. 예. 네네. 그러면 좀 뭐랄까 곰팡이가 슬거나 그런 것들도 확실히 좀 덜한가 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정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칠이요. 그냥 칠하면 될 것 같은데 오칠은 뭐가 좀 다르고 뭐가 좀 어렵고 그러나요? 지금 이제 한창 배우고 계시니까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우리 아드님이. 그러니까 뭐 오칠의 뭐 장점이 단점은 이게 다른 칠들은 건조를 하려면 그냥 실온에서 이렇게 말리면 칠이 건조가 되는데요. 네. 오칠 같은 경우에 건조 조건이 습도랑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칠을 잘해도 그 습도랑 온도가 맞지 않으면 칠이 마르지 않게 되거든요. 예, 그게 가장 오칠에 대해서 뭐 까다롭고 어려운 점 같아요. 그럼 칠을 해놓고 그 칠한 가구가 놓여 있는 곳의 습도 온도를 관리를 합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 칠장, 오칠 건조장이라고 해서요. 건조장. 예, 항상 칠을 하면 습도랑 온도를 맞춰서 건조장에서 꼭 건조를 시켜요. 근데 이게 그 옛날에 지금이야 뭐 온도계 있고 습도계 있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했대요 이걸?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오래전에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오칠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끝나고 이제 집에 왔다가도 이렇게 제 생각에 이게 습기가 이렇게 다 날아가서 건조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그 일 끝났지만 다시 공방에 와서 이제 물도 뿌리고 또 이제 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온돌에 나무를 뗐거든요. 칠장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나무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시켰는데 그 부분이 다른 화학칠과는 완전히 다른 오칠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세월이 있으시니까 네. 건조장 딱 들어가면 그래서 온도가 높다 낮다 맞아요. 습도가 높다 낮다 네. 바로 느껴지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정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어느 곳에서 오칠을 했을 때 이 오칠이 마르겠구나 안 마르겠구나 하는 거는 내 몸 자체가 이제 온도계처럼 그러겠어요. 네, 느껴지기 때문에 조치를 바로바로 하죠.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어디서 선물 받은 그 네. 오칠로 된 그 잔이 2개짜리 세트가 하나 있는데 너무 예쁘고요. 너무 귀해서 그렇군요. 못 쓰겠어요. 근데 사실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되게 잘 보이는데 그냥 모셔놨거든요. 근데 참 그래요. 너무 뭔가 이렇게 제 수준에 안 맞는 귀한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문규 선생님께서 지금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음 오칠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선택이라는 그 단어보다는요. 네네. 그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항상 봤던 거라서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희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네. 그 아버님 작업실이 그 지하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서 가방을 던져놓고 이제 바로 아버님 작업실로 가서 거기서 놀기도 하고 아버님 작업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이렇게 커와갖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곁에 두고 스며들었던 것 같긴 해요. 참 그런 게 커요, 그죠? 예. 뭔가 이렇게 당연히 생활에 존재하는 일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다가 나도 이거를 내 인생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대학 전공이니까 그 57 쪽이 아니라 그냥 산업 디자인 쪽에서 산업 디자인. 그런 디자인이라 이런 걸 하면서 했었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군대에서 이제 밤에 근무를 많이 해서 밤하늘을 보면서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딱 지나간 일을 계속 뒤돌아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지금 현재의 모습.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버님이 하고 계시는 오칠을 한번 내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 군대 전역 후에 이제 바로 이제 아버님 공방에서 같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아, 그 군대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군요. 아무래도 군무 쓰면서 밤에 불침번 쓰면서 많이 어느 초소인지 몰라도 아주 큰 기여를 했네요. 대한민국 57에 큰 기여를 했어요. 제가 강원도 화천 칠사단에서 근무했는데 아유, 화천에 큰 기여를 했네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랬군요. 아, 그러면 우리 저기 손대현 선생님께서는 네. 어떻게 57과 인연이 생겼나요? 저는 그 사실은 어린 나이에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어떤 무역회사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그 뭐 심부름 뭐 사동 사환 뭐 네네. 이렇게 불렀죠. 그렇게 네. 불렀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작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 건물 내에 그 2층에 나전칠기 공방이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이렇게 장인분들 뵈면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올라가서 이제 놀러 가서 뭐 잔심부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올라갔는데 쟁반을 마감을 해서 포장을 하는데 그 어떤 이제 그 모란 꽃의 그 나전 문양이 너무도 아름답게 제 가슴속에 와서 꽂히더라고요. 나도 이 작업을 한번 배워서 정말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주인분한테 장인분한테 제 뜻을 이야기했는데 네. 홍쾌히 또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배워라 하세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그곳에서 이 나전칠기 일을 배우게 됐죠. 그럼 그 2층에 있는 그 나전칠기 공방에 어떤 장인이 네, 그분이 스승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때 그 사실은 화학칠을 해서 남대문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공방이었어요. 약간 한 급 아래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런데 이제 공방에서 그 작업을 하면서 선배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오칠을 하는 대가분이 3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봉룡 선생님, 민중태 선생님, 또 김태휘 선생님 이렇게 3분이 네. 정말 오칠을 하고 정말 그 대단한 작업을 한다고 이제 하셔서 마음속으로 이제 스스로 나도 이제 기왕 이 일을 했으니 오칠을 한번 배워봐야지 하면서 이제 특히 민중태 선생님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냥 제 멋대로 제 마음속에 스승님으로 삼고 네네. 무작정 찾아갔었죠.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네네. 어디 계셨나요? 공방이 이제 성남에 있었기 때문에 성남. 네 이제 그 이제 일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평일에 이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밤에 이제 일을 해주고 낮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평일에 나와서 이제 그 공방에 찾아 배웠는데 그때는 뭐 뵙지도 못하고 단지 이제 그 책임자분한테 이제 제 뜻을 말씀드리고 뭐 뵙지 못했지만 여러 번을 찾아 배웠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그분이 이렇게 보기에 그래도 이제 꾸준히 와서 인사하고 하는 것이 또 뭐 안쓰럽게 느껴졌는지 네. 내가 꼭 연락을 하마 그렇게 해서 자리가 있으니 한번 오라고 인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너무도 좋아서 그 선생님 밑에서 작업을 하면서 57이라는 그런 정말 신세계를 그때부터 접하게 되었죠. 그게 몇 살 때인가요? 그때는 이미 이제
화학치를 한 3년 이상 했던 때라 68년도에 이제 첫 스승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칠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칠이 안 마를 것 같을까라는 생각에 갔던 물도 뿌리고 또 새벽에 좀 남보다 일찍 가서 겨울에는 이제 불도 미리 피워놓고 이제 그런 과정을 쭉 하다 보니 아마도 그냥 알게 모르게 이제 선생님이 그 관심을 저한테 갖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뒤가 좀 이상해서 되돌아봤더니 예. 선생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한참 서서 예. 제 작업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대현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때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와 이런 스승님의 자상한 면이 있으셨나 하면서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더욱더 열심히 작업을 하는 계기가 되긴 했었죠. 그렇게 해서 그때 지금이야 뭐 네. 카톡 띡 보내서 야 너 내일 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번 가서 인사하는 것도 일이었을 거고 네. 서울역에서 성남 가려면 버스 터미널 가서 막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다시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왕십리에 네. 저 공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성남까지 찾아는 갔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갔잖아요. 네, 가서 네. 스승님을 만났잖아요. 네. 만나니까 스승님의 칠은 다르던가요? 그때는 이제 화학칠만 하다가 그 오칠이라는 세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칠은 온나무 수액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뭐 바로 쓰기도 하고 정제를 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새롭게 보이는 완전 저한테는 신세계였죠. 그래서 정말 그 작업 하나하나에 빠져서 그 어느 날 이제 선배님이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이렇게 쉬러 가면 얼른 들어가서 이제 그 선배님이 하던 작업을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급하게 막 하고 그러다가 금방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니까 막 손도 제대로 못 씻고 이제 나와서 뭐 선배님이 뭐 이렇게 혼도 냈지만 그 이놈이 얼마나 배우고 싶었으면 그랬을까라고 또 너그럽게 생각해 주셔서 넘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바람에 사실 그 손도 제대로 못 씻는 바람에 이제 옷이 갑자기 엄청 올랐죠. 아이고. 그래서 얼굴이 옷독이 올랐군요. 네네. 네.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그 공방에 출근을 했는데 그 선배님이 야 너 이렇게 가지고 오칠 어떻게 일을 하겠나 좀 뭐 며칠 쉬고 예. 얼굴이나 가라앉거든 오거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면서 너무도 이제 큰 마음이 아프고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여기서 일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 쫓겨날까 고민, 봐. 네네 그런 마음에 그냥 뭐 무작정 이제 청량리로 왔어요. 청량리로 와서 이제 그 춘천 가는 열차를 이제 열차표를 이렇게 끊어서 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마도 마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 열차 타기 전에 그 뭐 이렇게 소주를 한 잔 네. 네, 이렇게 마시고 그냥 어떤 마음을 달래려고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소주를 마시고 이제 열차를 탔는데 가뜩이나 얼굴이 부었는데 이제 소주까지 마셔서 또 얼굴까지 벌겋고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열차 안에서 그때는 이제 그 열차 문을 이렇게 열면 그 문이 이렇게 열 수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난간 그 열차 난간을 꼭 붙잡고 열차는 달리는데 그 막 그 맞닥뜨리는 바람을 온몸으로 이제 맞으면서 네. 참 바람이 이제 얼굴에 그 열난 얼굴에 맞으니까 참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춘천에 여기에 내렸어요. 근데 내려서 정말 신기한 일이 생긴 것이 땅 열차에 내려서
이제 얼굴이 이상하게 꼭 뭐 느낌이 바람 빠진 뭔가 같은 느낌. 예. 그래서 만져봤더니 이렇게 부었던 얼굴이 뭐 까실까실하고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봤더니 정말 부기는 싹 빠지고 예. 단지 이제 까실까실한 이제 이런 그 비늘 같은 네. 그런 것들 얼굴에 있어서 이렇게 찬물에 세수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정말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멀쩡한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부기가 빠진 얼굴로 공방에 이제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요, 선배님들이. 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일을 신나게 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때부터는 오뚝도 안 오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고 이것이 내가 천직으로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좋은 마음으로 작업을 계속 했었죠. 오똑이 오르면 소주 한 잔 마시고 기차를 타야겠군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예. 4939님 모란꽃의 나전 모양이 얼마나 예뻤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동화 이야기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김혜정님께서 7장인분들 이야기 들으니 작품도 직관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7공예품 보면 남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손문기님 혹시 이 7공예품들을 예. 이게 이제 상품이 됐건 작품이 됐건 우리가 좀 온라인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이게 솔직히 온라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보면 오칠 작품 전시하는 곳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작품을 보시는 게 훨씬 그건 눈으로 그렇죠. 봤을 때 네. 그 아름다움이 훨씬 더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뭐 주로 뭐 인사동 같은데 오칠 작품 전시들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뭐 상품 같은 것들도 인사동에 파는 곳이 많긴 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 공방이나 장인 선생님들 이렇게 공방을 가시면은 아마 갤러리에서 그 선생님들 작품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국 공방도 가면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뭐 따로 뭐 전시장 갤러리를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곤지암이죠.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길이 조금 멀긴 하겠군요. 예, 혹시 뭐 아무래도. 온라인 페이지는 없나요? 저희 수국 공방 홈페이지도 있고, 있군요. 예, 네. 그리고 뭐 땡스타에서 그 여동생이 그 아버님 관리를 좀 잘 해주셔갖고 네. 온라인으로 보시려면은 예, SNS도 있고요. SNS 활동을. 네, 우리 김혜정님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음악 듣고 우리 7장에 대한 얘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가야금 앙상블 아우라입니다. 순간. 가야금 앙상블 아우라의 순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7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SNS에서 검색해봤는데 손대현 선생님 이름을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계정 찾으면 정말 예쁜 사진이 많으니까요. 먼저 한번 우리 나전칠기 57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손문규님께서는 그 아버지 대신 2013년에 한국공예 벚꽃창신전이라는 전시회가 밀라노에서 열렸는데 이걸 예. 대신 가셨어요. 예, 아버님 그때 그 일정이 이렇게 빡빡하시고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가게 됐는데요. 그럼 그때는 이미 아버지께 교육을 받을 때입니까? 예, 제가 군대 전역을 2004년도에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했으니까 뭐 거의 9년 10년. 10년 예, 네. 그때쯤에 예, 네. 아버님 대신 참석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 생각은 이게 우리나라 전통 공예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처음에 그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네네네. 막상 전시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 작품 앞에서 아름답다고 뷰티풀 이러는데 그때 진짜 뭐 국뽕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감동이 엄청 많이 밀려받았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열심히 해서 이 나전칠기를 뭐 세계에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품고 그 이후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한번 보고 나면 어떤 그 주문들도 들어오잖아요. 뭐 우리나라 수입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뭐 그때 딱히 뭐 그렇게 그러진 반응은 않았나요? 좋았지만 그래도 네. 워낙 그 활성적으로 알려진 것들도 이렇게 없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뭐 그래서 주문이나 그런 거는 뭐 딱히 크게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이 나전칠기가 보면 이제 나전이 많이 들어간 거는 정말 번쩍번쩍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게 있고 또 근데 그게 있더라도 어쨌든 그 바탕에 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 네. 칠에는 도대체 어떤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실 이제 오칠 하면서 그 단계를 따지고 보면 한 36단계 정도 과정을 거쳐야 예. 정말 완벽한 천년을 가는 작품이 탄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나무에다가 이제 생오칠을 하고 나무의 뒤틀림이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배나 모시를 바르고 그 위에 또 칠을 하고 또 이제 토분과 또 오칠과 섞어서 또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세면 바르듯이 그렇게 이제 발라주면 정말 돌덩이처럼 단단하거든요. 네, 네. 그것을 또 숫돌로 곱게 연마를 하고 칠 한 번, 두 번, 세 번 수없이 칠을 하고 갈고 그런 과정을 3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작품이 완성되기 때문에 정말 천년을 가는 거를 제 자신이 느끼고 보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당연히 틀어지거나 고장날 수가 없지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럼 그렇게 칠을 먼저 한 다음에 나전을 붙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20단계까지 작업을 한 다음에 나전을 붙이고 또 이제 나전 위에 칠을 하면서 나머지 단계를 거치면 이제 아름다운 나전 칠기 작품이 탄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걸 계단으로 이제 비유했을 때 한 계단 올랐을 때 다시 뒤돌아서 두 계단 올라가기 전에 점검을 하고 다시 한 계단 올라가서 또 뒤돌아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단계 거쳐서 최종 36단계 딱 올라와서 보면 아 이제 이 정도면 완벽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 조개 껍데기는 어디서 구하세요? 그래서 사실 조개 껍데기를 우리가 자개라고 가공을 했을 때 자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크게 소라패와 전복패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전복패는 우리나라 남해안, 통영 뭐 이런 한려수도 이런 지방에서 이제 나오는 전복이 가장 색깔이 아름답고 무지개빛이 나고 그 껍질도 예쁜지 안 예쁜지 네네네. 보겠군요. 아마도 예전에 시골집에 가면 왜 그 그럼요. 비누를 담는 네. 그 전복 큰 껍질 요즘은 볼 수도 없지만 요즘 안 쓰죠. 네네네 그런 전복을 이제 갈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천연의 빛이 보석과도 같죠. 그 몇 개 정도 가져와야지 작품 하나 나오나요? 뭐 그건 또 수집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아, 그래요? 네, 또 가공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저희는 그걸 이제 재료로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을 지금 아드님께서 다 배우고 습득하고 이렇게 또 같이 작업도 하고 계실 텐데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도 하신다면서요. 예. 뭘 아니 이게 지금 일반인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반인을 가르치는데 우선 기초반 이렇게 해서 기초를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하셨던 분들도 항상 걱정하시는 게 옷독이 오르면 어떡하나 이렇게 옷독, 네. 하시는데 이렇게 뭐 저도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옷이 진짜 심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꼭 그만두셨던 분은 두세 분 정도밖에 없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업을 지난 18주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가르치면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요, 제가 그 아버님한테, 스승님이 아버님한테 배운 그냥 그 오칠 뭐 전통 공예에 대한 정신이나 기본기 같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옷도 고르면 이제 춘천 가는 기차에 소주 한 잔 마시고 타면 되는데 그걸 모르셨네 그분들이. 그러게. 근데 그건 아버님한테만 특화된 방법 같아갖고. 예. 예. 아, 이 18주 과정이면 사실 간단한 게 아니네요. 그쵸. 근데 뭐 그래도 이게 워낙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예.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해주시니까 그나마 뭐 일반인들이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생겨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서입니까? 그 서울 도남은 교육전시장이라고요. 예. 경북 그 도남은 그쪽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서울시 무형유산 7장 보유자 손대현 선생님 그리고 아드님이자 전승교육사이신 손문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손대현 선생님께서는 지난 2024년에 네. 저기 개인전을 여셨습니다. 네, 7장 60주년 기념.
60주년 뭐다 10년만 해도 좀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60주년은 네.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칠은 이제 뭐 내가 뭐 발로 발라도 잘 바르지 뭐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뭐 여전히 무섭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사실 작업하는 사람들은요. 네.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늘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돼도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겪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미진한 부분, 아쉬움은 꼭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번에도 작품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 다음엔 더 이 부분을 이제 마음속에 담고 고쳐나가면서 하자.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정말 작품의 세계는 끝이 없고 내가 다 한 발 다 와서 이곳에 왔으니 목적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한 발 저기 멀리 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만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생각을 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죠. 그래서 60년이 되던 해에 좀 전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60년 동안 내가 평생을 해온 그 작품들을 이제 선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계획하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60주년 전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제 마음 속에 그래도 만족한 마음과 환희와 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인 그런 마음에 이제 오픈하는 날 작품을 보면서 60년 동안 작품들을 해왔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살짝 남몰래 눈물을 한번 흘렸죠. 그랬군요. 네. 그 60년 동안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올라간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까? 그 누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늘 생각하면서 또 그 작업을 하고 다음 작품을 했을 때는 100% 완벽하겠지 해도 뭔가 모자라고 늘 제가 한 발짝 다가가면 한 발짝 도망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작품의 세계는 정말 끝이 없고 정말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해도 아마도 그 내가 최상의 어떤 지점까지 도착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네. 아드님을 보는 마음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뭐 조금만 잘해도 엄청 잘하게 느껴지는데 반대로 제자라고 하면 조금만 못해도 되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드님이자 제자니까 두 개가 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우리 아드님 선생님의 실력을 100으로 본다면 아드님은 몇 정도 됩니까? 사실은 어떤 이제 그 숫자적인 개념을 떠나서요. 예. 저희가 보면 어떨 때는 이제 저한테 제가 만든 작품을 이제 아들이 지적할 때도 있고. 오, 네. 네네. 왜냐하면 감히? 네. 예. 그것이 이제 어떤 부자지간이라는 그 한 가지 어떤 네. 벽이 없기 좀 때문에 낮출 수 있네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보면은 이제 근데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맙고 또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어떤 뭐 손 기술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높게 사기 때문에 제가 믿고 앞으로 정말 그 수곡의 그 길을 아들이 가주길 바라고 그 수곡이라는 건 정말 그 대를 이어온 세월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가치를 화려하게 이렇게 꽃피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가지고 있죠. 7장인으로 평생 사시면서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힘든 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저는 아버지의 길을 잇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좋았어요? 싫었어요? 야, 너까지 왜 이 힘든 걸 하려고 하니? 너는 딴 거 해라. 뭐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솔직하게 정말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알게 모르게 했으면 하는 바람 속에 바람이 있어서 끌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냥 있었군요. 그러니까 유혹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할 때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귀하기 힘든 재료들을 정말 평생 모은 재료들을 또 이렇게 줄 수 있고. 네, 줄 수 있고 내가 꿈꾸던 그런 작품들을 내가 못하더라도 또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수곡이라는 정말 가치 있는 이 세월의 가치를 또 이어나가서 긴 세월 동안 이어진다면 그 얼마나 또 보람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기뻐했죠. 사실은. 군대 제대하자마자 갔다고 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이 군대 가더니 사람 됐네.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네. 그 반대로 그 아드님도 이제 전승 교육사시고 이제는 정말 이쪽에 인생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 어떤 그 같은 전문가로서 봐지는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그쵸. 아버지의 그 나전칠기 장인으로서의 아버지는 예. 최고의 장점이 뭔가요? 뭘 제일 잘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느끼는 아버님 최고의 장점은 뭐 작업에 임할 때 그냥 어느 하나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 전통 기법에 맞게 충실하게 그 단계를 쌓아 올려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하게 되고 내가 좀 이 작업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러고 싶은 뭐 자만심, 뭐 오만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버님 항상 그 단계를 지키면서 고집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아버님한테 배워야 될 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3033님께서 작품 만들 때 그리기 힘든 문양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뭐가 제일 어렵나요? 이건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나전칠기 자체가 전통 문양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이거를 표현하는 게 좀 가장 힘든 것 같긴 해요. 아주 현대적인 디자인도 하시는군요. 아버님께서는 되게 좀 많이 자유롭게 전통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럼 제일 현대적이었던 거 만든 거 뭐 하나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빅열문이라고 해서요. 빅열문이요? 예, 그 사전적으로는 그냥 뭐 얼음이 깨지는 문양을 이렇게 문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되게 좀 현대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는 선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셔서 모던하고 그렇게 느낌을 잘 살린 작품들이 있거든요. 아주 현대적인 디자인들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이 나전칠기가 정말 세월을 넘어서 또 한 번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이제 이걸 찾다 보니 알았는데 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100주년 기념 작품에도 넣으셨고 BMW 7 시리즈 코리안 아트 에디션에도 넣으셨고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자동차인데 나전칠기와 협업을 하는군요. 네. 벌써 꽤 시간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독일에서 이제 그 임원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 공방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동차 내장재를 나전칠기로 한번 장식을 하고 싶다 이런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응해서 그 작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가져온 문양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난해하고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통의 어떤 문양을 살려서 한번 디자인을 하고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제의를 드렸고 또 그쪽에서 이제 일부 수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을 모란으로 이제 아름답게 표현해서 드렸고 거기서 이제 조금의 이제 수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돼서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분들이 만족하게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제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내장재를 네네네. 그쪽에서 이제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문양으로 이제 나전으로 디자인해서 독일로 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걸 이제 박물관에 이제 이렇게 소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물관에. 네. 그래서 아마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뭐 유명한 분들하고 많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니까 자랑스럽게 생각을 장인의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뻤던 적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 그 사진을 올렸는데 이 차는 저도 타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전통 공예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시대에 맞게 계승해 나가는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이 나전칠기의 어떤 장인의 자세는 뭐 자기 본인의 가치관이 뚜렷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어떤 이제 그런 작품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문양을 연구를 하고 해나가야 될 소중한 의무와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가치를 이제 이어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 일을 꿈꾸고 자라나는 또 후대 분들한테 귀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규님은요? 예, 저도 뭐 까바님 생각이랑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의 뭐 저희 저 포부나 목표라고 하면은 요새 뭐 K 컬처라고 해서 지금 외국에서 많이 뭐 한류가 되게 유명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K 문화를 했을 때 뭐 한국의 나전칠기가 바로 생각나게 할 수 있게끔 그만큼 나전칠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고, 앞으로 뭐 국내든 해외든 많은 전시를 통해서 일반인들이나 뭐 작품을 보고 싶은 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자, 9820님께서 제자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저 손 선생님께 오칠 기초 배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요리조리 미도리님께서도 저 기초반 수업 들었어요 라고 수업 들은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은요, 서울시 무형유산 7장 보유자 손대현 선생님, 그리고 아드님이자 전승교육사인 손문규 선생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세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